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18일 날 구속 수감되면서부터 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삼성전자, 그죠? 실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주가 영향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소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속에서 삼성전자와 연관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 부분에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전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렸었죠, 그죠? 숨통 다 끊긴 화웨이 제재 3단계에 이어서 계속되는 제재의 흐름, 그래서 최대 파운드리 이 미국 부분이 SMIC를 제지하면서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의 이 수혜가 가장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3개월 전에 올려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 주가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종목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요 부분과 관련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이 인텔 파운드리 수주와 관련된 수주 계약 체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미에큐레이트, 이 IT 시장 조사 업체인데, 이 부분에 따르면 인텔이 최근 삼성전자와 반도체 외 주생산 파운드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 TSMC는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2021년 설비 투자액을 크게 상향 조정했고,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기저에 둔 투자 계획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가 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팹을 활용해서 이 인텔의 이 파운드리 부분을 위탁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죠. 해당 팹이 14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사 간의 협력은 CPU보다는 GPU 및 칩셋 생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오스틴 팹 2공장 증설을 통해서 5나노 이상 선단 공정에서의 고부가 제품 양산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스틴 팹 외주 계약이 사실이라면 인텔 입장에서는 TSMC 독점 계약보다는 삼성전자와의 듀얼 밴드 활용 방안이 주는 장점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한 부분이죠. 이는 TSMC 애리조나 팹이 2023년에나 준비되는 만큼 2023년에야 이제 이 설비 가동이 되는 상황이니까 2021년, 2022년 공백기에 미국 본토 협력사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다중 위탁 생산에서 오는 경쟁적 가격 협상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EUV 활용 단계 이후 TSMC와 삼성전자의 수율 및 생산력 격차 불확실성을 감안한 공동 사용 결정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텔은 지난주 금요일 밤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자, 그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월 2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죠. 자,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도 발표가 된 부분인데, 잘 보시면 메리츠 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각 증권사가 4분기 예상한 실적보다는 다소 못 나온 부분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자, 매출액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 61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당초는 한 63조
그리고 영업이익을 10조로 예상을 했는데 그죠? 영업이익이 9조 정도로 11% 정도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왜 예상보다 주가가 실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사실 실적과 관련된 이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243조의 매출액에 5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었던 부분이 이제 2018년에 가장 영업이익이 컸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은 236조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이제 36조 정도. 그러니까 20조 정도 모자르잖아요. 영업이익이. 그죠? 매출액은 뭐 비슷하게 왔다 해도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주가를 지금 넘어선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2017년, 2018년 요때가 이제 매출, 영업이익 부분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이제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 2018년. 그죠? 2017년, 2018년이 가장 좋았을 때, 그 가장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오버슈팅 돼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당시에도 63,000원 정도의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땐 그죠? 단지 아주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바라봤을 땐 어떻다?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2017년과 18년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보다 못한 20조 정도 못한 2020년의 실적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다만 이제 올해 52조 정도의 영업이익 매출은 275조로 넘어서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항상 선행성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2022년에는 310조의 매출 그리고 68조의 영업이익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보다 10조 정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96,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살펴보는 부분인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96,800원까지 갈 때, 그죠? 이때도 너무 빠르게 과속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8일 날 이제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는 부분, 이재용 회장의 구속에 대한 찬반과 관련된 논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 대기업 총수가 부재한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여하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좋은 뉴스는 아니었죠. 그죠?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왜 좋은 뉴스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단지 기업 총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관점보다 이제 이 외국인들 투자하는 입장에서 ESG와 관련된 그죠? 여러분들 ESG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 기업의 총수나 이런 부분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그 노이즈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편입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구속이 되어 있는 어떻든 뭐 그 기업이 좋으면 매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ESG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총수가 구속되거나 그 기업들의 이 도덕적인 부분이 안 좋은 경우엔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흐름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외국인 보유 비중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 파란색 라인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잠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세게 올라온 부분이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 비중을 좀 축소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파란색 라인 부분이 또 기관도 역시 그죠? 매물을 계속 내고 있는 이 갈색 부분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수급적인 흐름으로만 봐서는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이 시가총액 큰 종목,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예요? 518조네요. 그죠? 518조인 부분을 계속해서 개인들만 살 수는 없죠. 또 반면에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비중을 좀 줄였다 해도 아직도 55.43%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줄이다 보면 또 다시 매수할 흐름을 갖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 실적보다 빠르게 올라온 주가 상승의 요인도 있지만 그죠? 이런 그 기업의 도덕적인 치명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부분만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실 그 TSMC 경쟁 관계에 있는 TSMC도 4분기 재고 조정 없는 성장세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난 주말 그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라고 하면 지지난주 정도죠, 그죠? 지지난주 정도에 그 여러분들 계속해서 PSMC와 뱅가드도 뭐 정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최근 작년 연말 그리고 1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공장이 많은 대만 서북부에서 정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뭐 이 상대적인 이 반사급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만 이제 지난 주말 그죠?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죠? 인텔의 주가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급락을 한 모습 그죠? 9%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전자가 총 100억 달러 그죠? 약 11조 5천억을 들여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반도체 파운드리 수탁 생산 라인 증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증설을 시작해서 2023년 신규 라인 완성하고 최첨단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제가 예전에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의 이 부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이 증설 계획 부분이 없다라고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조만간 이 증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증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의 빅 쇼티지, 그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불붙은 전 세계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미 정보기술 IT 업계로 옮겨 붙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차량용 반도체 쪽 부분에 마진이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생산 설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 제때 증설되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증설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해성 DS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이 전 세계 대형 고객들이 넘치는 주문에 삼성전자 자사 전략 스마트폰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 물량도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5나노 공정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삼성전자 엑시노스 2100을 고객인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가 요구한 만큼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전망된다. 이만큼 그죠?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공급난으로 셧다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GM이 그죠? 지난달 1년치 반도체를 확보하라는 내부 지침도 긴급 하달했다. 유럽 연합도 반도체 칩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정부에 SOS를 쳤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 3사와 프랑스 르노 자동차 등 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는 아직 반도체 부족 상태를 충격을 직접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1차 협력사를 통해 반도체 재고를 최대치로 확보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반도체 쇼티지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여가 근로 확산에 따른 IT 기기 수요 급증이 1차 요인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칩 수요도 많다. 요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죠? 이런 이유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신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최소 40개에는 많게는 150개까지 반도체가 더 필요로 하다. 사양들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속에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장악한 TSMC는 올해에만 최대 280억 달러, 약 30조 원을 설비 투자에 쏟는다고 선언했다. 자, 그러면 작년보다 62% 증액한 이 부분을 TSMC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라이벌인 이 점유율 17%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뭐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투자 이 부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 그죠? 거기에서 미국 시장의 오스틴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EUV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2달 전에도 반도체 이 사상 최대의 투자 사이클 그 속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소부장 관련주들 그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IT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왕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행여나 예측이 좀 조금
빗나가면 여러분들이 막, 아, 너 떨어진다 그랬는데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이러한 이야기들, 이러이러한 흐름들에 있을 때, 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쪽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비중을 단기적으로는 좀 줄이고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미 지난 요 옵션 만기 때 목요일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단기 매매자하고 중기 매매자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중기 매매자는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이 플랫폼 그리고 잘 나가는 섹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추세 흐름들이 지속될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정상인 거고, 단기 매매자는 뭐예요? 이런 9만 원대 이상 부분에서 이익 실현한 이후에 오히려 이 밑에서 사면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미리 제가 옵션 만기 전날 부분에 있어서 옵션 만기 날이 요 목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올려드리면서 시장의 비중 많이 올라온 이격이 높은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봐라 했더니, 그죠? 내려가다가 또 다시 올라오니까 이렇게 양봉 내고 또 올라오니까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럴 거면 리딩을 받으세요. 그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가격 조정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부 받을 수 있는 가격 라인에 왔다. 그 근거는 뭐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실적 베이스를 통해서 너무 빠르게 실적보다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하는 근거와 또 기술적으로, 그죠? 이렇게 상승 폭을 갖고 온 상태에서, 그죠? 이 상승폭 이상으로 과하게 상승하는 두 번째 상승 흐름이 세게 진행됐다. 그죠? 이 라인 부분, 그러니까 이 라인 이상, 이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였어요? 단기적으로 93,500원이네요. 그죠? 93,500원 이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게 올라온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조정 부분이 일정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세 라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추세 라인은 이 라인이죠. 그죠? 추세 하단 라인이고, 일봉에서의 추세 하단 라인과 추세 상단 라인 부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죠? 여기에서 시장의 고객의 탁금 증가와 급속도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차 상승한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추세였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추세 라인을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그죠? 요점 라인과 이 부분에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 그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롭게 추세 라인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요 박스권 부분을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 노란색 라인.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려오는 라인 부분, 그죠? 85,000원 이하 쪽으로 85,000원, 그 이전 저점이 83,000원인데 이 83,000원을 박스권을 지켜내느냐, 그죠? 아니면 이제 월요일에도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시장의 수급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주가의 변곡점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시장의 변곡점은 옵션 만기,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은 실적 발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1월 28일 날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죠.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가 났지만 그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면 이 실적 발표 28일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먼저 확 올라가고 먼저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라는 흐름은 분명한데,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실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고 암만 선행성이라고 해도 뭐 먼저 올라온 부담이 일정 정도 있는 가운데에서 기관과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일어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횡보 라인 부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87,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위로 95,000원, 아래로 83,000원, 8만원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권 등락을 조금 더 그것이 이제 말하는 기간 조정인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으나 고객예탁금 증가를 통한 개인들의 이 매수세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일정 정도 증가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의 속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28일 목요일 실적 발표 그 전후를 통해서 주가가 어느 쪽 방향성을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 28일 전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않고 그죠? 단기적인 부분이라면 그죠? 그리고 반대로 83,000원 이하 8만 원 부근으로 들어온다면 조금씩 분할하는 매수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그죠? 실적 발표 전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 이격을 조절했다 판단해서 상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크게 먹을 것이 없는 부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자라면 가 아니라면 단기 매매자는 쉽게 수익이 많이 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제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간이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예상이고 또 월요일에도 갑자기 매도세가 세든 또 매수세가 세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짜분들이 그런데 그죠? 저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확 몰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 네가 저거 박스권이었고 못 올라간다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 올라간다리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응을 안 해요. 그죠? 그 대응을 하는 예측은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와 연관성이 크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고려 요인, 그죠? 분명히 반도체 업황은 좋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인데 단기적으로는 실적 베이스보다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죠? 삼성전자보다 그죠? 삼성전자가 설비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특히 미국의 베이스를 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한미 반도체, 그죠? 한미 반도체 라인 부분이라든지, 코미코라든지,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놓여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인텍플럭스라든지 또 사이맥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주가 소부장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주말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는 시간. 왜 이 반도체 8대 공정 속에서 그죠? 어떤 부분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 그런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 깊어진 삼성전자. 그죠? 고민 깊어졌다는 건 뭐예요? TSMC의 대항마로서의 설비 투자 증설이 필요로 한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8일 법정 구속되면서 그죠? 그 속에서 결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실적보다 빠른 주가 흐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1월 28일 확정 실적 발표 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 전략으로는 8만 원 내외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죠. 반면에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상단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매매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